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4월 7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심이 대폭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주, 부패, 반칙과 특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조금 전 8시에 투표가 마감됐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가 마감됐는데 8시 15분에 방송 3사, 공중파 3사에서 출구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오세훈 59.0%, 박영선 37.7%, 자, 21.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64.0%, 김영춘 33.0%, 역시 21.0%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라고 봐도 되는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출구조사 결과면은 크게 성패가 갈리지는 않겠죠. 갈리지는 않고 다만 득표차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민심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다. 4년 동안 쌓였던 분노들이 한꺼번에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 때는 그때도 정권 심판론이 팽배했죠. 조국 일가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이런 것 있었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막 덮쳤던 때였고 코로나 포퓰리즘이 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서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다 주겠다 이런 공약, 또는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무슨 메가시티, 경부선 지하화, 이 온갖 공약들을 다 내걸고 네거티브전을 펼쳤지만 이 성난 민심 앞에, 분노 앞에서는 맥없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야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추이는 오늘 투표율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사실상 됐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재보궐선거 투표율 보통 40%까지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서울과 부산 모두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민심이 대폭발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것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압승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보수층이 많은 강남 4구 투표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이 상황에서 이 보수층이 많은 이쪽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보수 중도의 민심이 폭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진보층이 좀 많은 걸로 집계가 되는 은평구나 관악구 이쪽은 또 저조했습니다. 그러니 사이 진보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사이 진보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숨어있던 사이 보수들이 오히려 이번에 투표장에 대거 나왔다. 되고 나서 압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 무능, 부정부패 여기에 분노한 보수 중도층 민심이 대폭발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전국이 진행될 것이냐, 전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11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거는 전초전이죠. 전초전인데 지금부터 대선의 양쪽 여야 모두 대선을 향해서 일제히 돌입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계 개편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처럼 지금 돼 있죠. 그동안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막 그려졌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민주당이 이길 경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주도로 아마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이 여당도 어떤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요. 여당발 정계 개편도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친문 책임론이 제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친문 책임론. 그동안 국정 운영을 주도를 해왔던 친문들이 부동산 정책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백신 도입도 이 세계에서 후진국으로 밀려나고 또 부정부패, 조국 사태에서 본 것처럼 부정부패,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 본 것과 같은 정권의 독선, 독주, 각종 위반 법안 발의 같은 데서 보여준 이런 독주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문, 문재인 세력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친문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도 그렇고 반칙과 특권도 그렇고 특히 지금 여당 범여권의 대권 주자 1위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친문과 그동안 계속 배척을 해왔습니다. 척을 두고 있었죠.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재명이 본인이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친문 책임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겠죠. 지금 5월 9일 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낙연 전 대표 후임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다 친문입니다.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전대에서 여기서 대표가 나오면은 이재명과 완전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 차별화를 할 것이고, 물론 민주당 새 지도부도 어느 정도 전임 정권, 그러니까 현 정권과 좀 차별화를 하기는 하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마지막에 탈당 요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송영길이든 홍영표든 우원식이든 당대표가 되면은 아직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업고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양쪽이 충돌을 해서 오히려 진보 좌파가 지금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본인이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을 나와서 대신에 친문에서 제3후보를 내세울 수가 있죠. 정세균, 유시민, 임종석, 김두관, 이광재 여러 사람이 지금 이름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대법원에서 억지로라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내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독자 노선을 걸으면 오히려 여권이 분열되는, 진보 좌파가 분열되는 그런 식의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그 상태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의 늪에 빠집니다. 레임덕의 늪에 빠지면서 어느 것도 영도 먹히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마치 식물 정권처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미래 권력이 떠오르겠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미래 권력은 윤석열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오늘로서 다 했습니다. 시효가 다 했습니다. 내일 나갑니다. 나가서 본인이야 또 제3지대에서 윤석열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희망이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전당대회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열릴 텐데, 지금 주호영, 정진석, 윤영석,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당 지도 체제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안철수와의 합당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인데, 그것이 통합전당대회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아예 그 전에 들어와서 통합전당대회를 열면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없애버리고 안철수가 당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친 당의 대표에 도전하는, 그리고 자기 대권 주자로 여전히 남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치고 아니면 동시에 윤석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흡수를 하는데 오히려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윤석열의 역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졌으면 해처보유를 하면서 윤석열의 값어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윤석열의 중심에 서겠죠. 그런데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승리를 놓으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윤석열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다가 나중에 합류를 할지. 자, 이제 이것이 윤석열의 선택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국민의힘과 서로 같이 하면서 기존의 잠룡들과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지금 안철수도 있지만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기존 잠룡들과 또 경쟁을 하게 되고, 혹시 또 외부에서 새로운 그 대권 주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김동연 이야기도 있고 홍정욱 이야기도 여전히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범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빅텐트가 쳐지면서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윤석열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YS 모델처럼 호랑이 굴로 뛰어들 것이냐. 자, 국민의힘이라는 이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서 YS가 3당 통합을 통해서 민정계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됐듯이
이 윤석열이 뭐 혈혈 단신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여기서 호랑이 굴의 왕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게 그 선택을 할 것이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제3지대에 머물면서 탐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탐색을 하다가 나중에 선거에 임박해서 대선에 임박해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두 가지 길이 윤석열 앞에 놓여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지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상도 되고 논의도 되고 논쟁도 일어나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윤석열을 영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대선판 이 전국은 보선 전국에서 대선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펼쳐질 전국 흐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송은권의 혼수였습니다.